엄마가 잠든 사이 아버지가 몰래 하고 있던 일을 봤습니다. 새벽 3시 거실에서 들려오는 계산기 소리. 3억에서 6천만 원 빼면 2억 4천만 원. 아버지가 보험 증서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장례식장 안내 책자와 상속 절차 요약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의 첫 번째 일이 이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 모든 일은 3개월 전 엄마에게 시한부 진단이 나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종양내과.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CT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딸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치료는 할 수 있나요? 항암 치료를 하신다면 월 5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500만 원. 딸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전세금 2억 원, 적금 3천만 원, 월급 350만 원. 6개월이면 3천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 선생님,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증 완화 치료만 하시게 되겠죠.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70kg이던 몸무게가 이제 47kg. 20년 전 아버지가 사준 결혼 반지가 헐렁하게 돌아갑니다. 딸아, 의사 선생님이 뭐래? 딸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월 500만 원이라는 치료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요, 엄마. 그날 밤 딸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 사업 의료비 대출 상품, 중고차 급매물 전세금 담보 대출. 화면에는 절망적인 현실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1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대문 소리입니다. 딸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낡은 검은 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습니다. 60대 후반, 머리는 많이 휘어졌지만 아직 곧은 어깨. 아버지입니다. 10년 만입니다. 늦었지. 첫 마디가 사과입니다. 딸은 현관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던 밤,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사라진 아버지. 그때도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갔었습니다. 들어오게. 어머니가 먼저 말합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현관까지 나온 어머니. 목소리에는 20년 부부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런데 아버지가 있던 자리만 비어 있습니다. 액자 옆 벽에는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를 오래 바라봅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딸이 차갑게 묻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가 왔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지금 와서는 왜요? 미안하다. 또 사과입니다. 아버지는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생명보험증권 사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딸의 눈이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어디 있지? 아버지가 중얼거리며 서랍장 쪽으로 갑니다. 뭘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말을 흐립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 아버지.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통장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정리? 딸의 가슴이 불편합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방에서 작은 대화가 들립니다. 그동안 많이 아팠지.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괜찮아. 딸이 잘 돌봐줘서 고생시켰구나. 아버지가 어머니의 베개를 정성스럽게 정리해 줍니다. 이불도 다시 덮어줍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입니다. 얼마나 약해졌는지 확인하는 건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려는 건가? 새벽 1시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살펴봅니다. 아버지가 낡은 금고를 열고 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확인합니다. 보험증서, 등기부등본, 적금 통장, 그리고 계산기를 꺼냅니다. 생명보험 3억. 여기서 치료비 빼면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남는 건 2억 정도?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딸은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벌써 그런 계산을?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일찍 외출합니다. 어디 가세요? 은행에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이요? 서류 정리하러. 은행에서 서류 정리? 딸은 불안합니다. 점심때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습니다. 뭘 가져오신 거예요? 필요한 것들. 아버지가 봉투를 금고에 넣습니다. 딸이 살짝 보니 상속 관련 서류 보험금 청구 절차라고 적힌 종이들이 보입니다. 오후 2시 아버지가 전화를 합니다. 딸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엿듣습니다. 네, 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리는 건데요.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익자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고요? 네,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딸의 손이 떨립니다. 엄마가 죽기도 전에 이런 전화를. 저녁 식사 시간. 가족 셋이 둘러앉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계속 어머니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딸에게는 그 시선이 관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더 악화될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나?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엄마, 입맛이 없으시죠?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응, 좀. 내가 죽으로라도 끓여줄까? 괜찮아. 그 대화를 듣는 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밤 11시 아버지가 또 금고를 엽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서류를 꺼냅니다. 장례식장 안내책자입니다. 아버지가 가격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기본형 300만 원, 고급형 800만 원, 꽃값, 음식값까지 하면 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갑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덮습니다. 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미리 알아보는 거야. 미리요?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준비요? 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 정말 그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돈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봤어요. 보험금 계산하시는 것도 장례 비용 알아보시는 것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10년 동안 소식도 없으시더니 엄마가 돈 든다고 하니까 오신 거죠?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어머니가 방에서 나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 엄마,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다. 어머니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뭘 안다고요? 그이가, 그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야. 나름대로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보험금 계산하는 게 나름대로예요? 얘야,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심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게 더 심하죠. 딸이 아버지를 돌아봅니다. 엄마 보험금이 3억이라고 계산해 놓으시더니 이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가격까지 비교해 놓으시고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입니다. 딸은 분노로 떨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나가주세요. 딸이 말합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벌써 그런 계산하시는 아버지 보기 싫어요. 딸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이도 그이 나름대로.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뒤척입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20년 전 함께 찍은 결혼 사진입니다. 딸은 베개를 끌어안고 분노와 슬픔을 삭입니다. 새벽 3시 아버지가 또 금고를 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서류들입니다. 딸을 위한 생활비, 계산서, 의료비 체납 방지 자동이체 신청서, 배우자 명의 재산 보호 절차,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는 장래 방법. 하지만 딸은 그 내용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또 돈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과연 아버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은행하고 보험회사 다녀올게. 또요? 어제도 가셨잖아요.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어서. 확실히? 딸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2주 후 엄마 재검사인데 그것도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가 서둘러 나갑니다. 아버지가 나간 후 딸은 거실 청소를 하다가 소파 틈에 끼인 서류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가방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금 청구 절차 완벽 가이드. 딸의 손이 떨립니다. 더 찾아보니 소파 뒤쪽에 여러 종이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절약 방법 총정리 장례비용 최소화로 가족 부담 덜기 요양병원 월 300만 원 BS 자택요양월 120만 원 비교 분석. 마지막 종이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자택요양 120만 원 부분에 딸은 주저앉습니다. 정말 돈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자택요양이 더 싸니까 그걸 선택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방에서 나옵니다. 딸아, 무슨 종이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니? 딸이 급하게 서류를 숨기려다가 멈춥니다. 이번에는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엄마, 이거 봤어요? 봤어. 그럼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거죠? 얘야. 어머니가 딸에게 다가와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어머니가 뭔가 말하려다가 갑자기 기침을 합니다. 콜록, 콜록. 엄마.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딸이 물을 가져다 드리고 나서야 어머니가 진정됩니다. 엄마, 뭘 말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너무 애틋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 아버지가 어머니 이마에 손을 대어 봅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안도감이 들어 있습니다. 딸은 혼란스럽습니다. 저런 표정으로 보험금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머니 상태를 수첩에 기록하고 서류들을 금고에 넣으며 또 전화 통화를 합니다. 네, 병원비가 월 500만 원씩 나가니까 2주 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딸이 문틈으로 엿듣습니다. 생명보험금 청구는 어떤 절차로?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역시 돈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딘가 떨리고 있어요.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딸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하려 하지만 암호가 걸려 있어 포기합니다. 대신 아버지 가방을 살펴봅니다. 보험금 청구서, 양식 사망신고 절차 안내서, 장례식장 비교 견적서. 그런데 마지막 견적서에는 특이한 메모가 있습니다. 딸에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최소 비용으로 간소하게. 딸에게 부담이 안 되게. 이것도 돈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그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아버지가 또 전화를 합니다. 네, 장례식장 예약 문의드리는 건데요. 딸이 복도에서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미리 알아보려고. 기본형으로 하면 얼마나 나오나요? 꽃은 없어도 되죠? 딸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꽃도 아끼려고? 정말 돈이 그렇게 아까운 건가요?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이 이상합니다. 딸이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하니까 최대한 부담 안 되게 해주세요. 딸을 위해서. 전화를 끄는 아버지의 표정을 딸이 살짝 봅니다. 너무 슬퍼 보입니다. 마치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딸은 그것도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딸이 엿듣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니. 얘는 아직 몰라도 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내가 고생한 게 너무 많아서. 그만해.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딸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대화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왜 미안해하는 건지, 어머니는 뭘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건지. 다음 날 아침 딸은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2주 후 재검사 때까지는 현재 치료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혹시 더 나빠질 가능성은? 글쎄요, 환자분마다 다르니까. 하지만 가족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미리 준비. 의사도 그런 말을 하는군요. 그럼 아버지가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딸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오후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 또 어제도 찍었잖아.
내가, 내가 나중에 그리워할 텐데, 내가 그리워할 텐데, 딸이 그리워한다고요?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을 찍는 이유가 딸 때문이라고요? 딸은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을 찍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연기가 아닌 진짜 눈물 같아요. 이렇게라도 남겨둬야. 아버지가 중얼거립니다. 딸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돈 때문에 온 사람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여전히 아버지가 돈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못합니다. 엄마, 억지로라도 좀 드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입맛이 없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죽으로라도 끓여줄까? 소화하기 쉽게.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죽을 끓입니다. 30분 동안 계속 저으면서 딸은 그 모습을 보며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보험금이 목적이라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죽을 다 끓인 아버지가 어머니께 가져다 드립니다. 조금만 먹어봐. 고마워. 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고 미소를 짓습니다. 맛있다.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 같아 보여요. 하지만 식사 후 아버지는 또 수첩에 기록합니다. 12월 22일 마이너스 죽 한 그릇에 13 섭취, 컨디션 약간 호전. 그리고 계산기를 꺼냅니다. 병원비 500만 원, 2주면 1000만 원. 보험금에서 빼면 딸은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납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주더니 바로 돈 계산이라니. 그날 밤 새벽 2시 딸이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어요. 형, 미안해. 이런 부탁 드려서 돈이 많이 부족해. 딸 앞으로 집이라도 남겨줘야 하는데 보험금으로는 치료비 빼고 나면 별로 안 남아. 딸의 집? 딸 앞으로 집을 남겨준다고요? 그래도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중에 꼭 갚을게.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고 있어요. 딸을 위해서? 딸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사람이 왜 돈을 빌리려 할까요? 다음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에 전화합니다. 딸이 엿듣습니다. 네, 진명의 변경 상담받고 싶어서요. 딸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상속세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딸 명의로 상속세가 안 나오게? 딸은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집까지 딸에게 주려고 해요? 뭔가 이상해요. 그날 저녁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싸우면 어머니 병이 더 악화될 텐데. 그래서 일단은 참기로 합니다. 2주 후 재검사까지는 일주일 남았어요. 그때까지 더 지켜보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모든 증거는 아버지가 돈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왜 자꾸 딸을 위한 것 같은 행동들이 섞여 있는 걸까요? 어머니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는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정말 진실이 뭘까요? 여러분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재검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주 후 재검사 날.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고 딸은 손톱을 뜯으며 불안해하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줍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딸의 가슴이 떨어집니다.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3개월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치료는요? 더 강한 치료는 없나요? 딸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제는 편안하게요?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완화 치료는 집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월 12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치료를 포기하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합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고 딸은 눈물을 참고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운전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방에 모셔드린 후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진짜 포기하실 거예요? 내 엄마가 힘들어해.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그 말이 거짓으로 들립니다. 그날 저녁부터 아버지가 또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빨라졌어요. 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딸이 엿듣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3개월. 길어야 4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의사 말 듣자마자 바로 그런 전화를 하다니.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행동이 더 이상해집니다. 매일 금고를 열어 서류들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전화를 합니다.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또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바쁘게 준비하세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덮습니다. 아니야, 그냥이 아니잖아요. 맨날 뭔가 준비하시면서. 딸이 서류를 보려고 하자 아버지가 막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는 언제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이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사실이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엄마 포기하셨잖아요. 포기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치료 그만하자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힘들면 도망가시고, 그때와는 달라. 뭐가 달라요? 엄마가 돈 많이 든다고 하니까 또 도망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소리가 커집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십니다. 왜 그렇게 싸워? 엄마, 아버지가 치료 포기하자고 해요. 딸이 울먹입니다. 그리고 맨날 뭔가 준비하시면서 저한테는 비밀로 하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십니다. 여보, 아직 때가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젓습니다. 때가 언제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요? 딸이 소리칩니다. 그때 되면 아버지는 또 사라지실 거잖아요. 사라지지 않아. 어떻게 믿어요? 10년 전처럼 또 빚만 남기고 가실 거면서. 빚은 없어.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10년 전 빚은 다 갚았어. 딸이 멈칫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한참 망설이더니
금고를 엽니다. 서류 한 장을 꺼내서 딸에게 보여줍니다. 채무 완전 정리 확인서. 딸이 서류를 받아봅니다. 이게 진짜예요? 3개월 전에 마지막 돈까지 다 갚았어. 어떻게요? 어떻게 그런 돈이?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딸이 그걸 보고 눈이 커집니다. 이건 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10년 동안 닥치는 대로 일했어. 건설 현장도 나가고 야간 경비도 서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10년 전에도.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빚쟁이들이 너희까지 괴롭힐까봐. 딸이 주저앉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오셨어요? 내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은행 정기예금 잔액 증명서. 딸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많이? 10년간 모은 거야. 너희 치료비로 쓰려고. 딸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럼 왜 치료 포기하자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그만하고 싶다고 했어. 엄마가요?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대. 딸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미안해, 딸아. 엄마가 약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했어. 편안하게 보내달라고. 딸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뭔지, 어머니가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었구나. 아버지,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안습니다. 내가 오해할 만했어. 내가 제대로 설명 안 해서. 10년 동안 혼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미안하다. 10년 전에 너희를 두고 떠나서.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제 됐어.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셋이 거실에서 서로 안고 옵니다. 10년간의 오해가 풀립니다. 며칠간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딸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지금도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존중하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가족 셋이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숨기지 말자. 딸이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 감당하지 않을게.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런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창문에 내려앉으며 집안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가족의 진짜 모습을 찾은 겨울밤이었습니다. 화해한 다음 날 아침, 딸이 일어나 보니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어요.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내 엄마 좋아하는 미역국 끓이고 있어.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인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부녀가 함께 아침 준비를 합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도 부칩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아침상이 차려집니다. 어머니를 모셔다가 함께 앉습니다. 와, 이게 뭐야? 이렇게 푸짐하게. 어머니가 기뻐하십니다. 엄마 좋아하는 미역국이에요. 딸이 정성스럽게 떠서 드립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어머니가 한 숟갈 한 숟갈 드시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만이지? 아버지가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20년도 넘었나? 그러게. 딸이 어릴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 식사.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식사 후 딸이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엄마, 옛날 사진 볼까요? 딸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옵니다. 첫 페이지에 젊은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있어요. 어머, 엄마 정말 예뻤네요. 그때가 좋았지. 아버지도 잘생겼고, 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강가야. 아버지랑 처음 데이트했던 곳. 여기서 프로포즈 받으셨어요? 응. 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어. 어머니의 눈빛이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가와 함께 사진을 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도 예쁘다고 해야지.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웃습니다. 이런 웃음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한 가지 소원이 있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그 강가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어? 지금요? 응. 마지막으로 한 번. 딸과 아버지가 눈을 맞춥니다. 좋아요. 가요. 준비하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깔 담요를 챙기고 딸은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준비합니다. 엄마 추우시면 안 돼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가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갑니다. 날씨가 참 좋네. 응, 엄마 소원 들어주려고 하늘이 맑게 해준 것 같아.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강물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강가 벤치 앞으로 모시고 아버지와 딸이 양옆에 앉습니다. 여기구나.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어머니가 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 지금도 떨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여보, 10년 동안 혼자 고생한 거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그래도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지금 있잖아. 지금이 중요한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꼭 잡습니다. 딸도 어머니 다른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를 오해해서.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당연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셋이 함께해요. 그래. 함께하자.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입니다. 가족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있을까요? 딸아. 어머니가 딸을 부릅니다. 네, 엄마. 엄마가 너 낳아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어. 눈물이 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고마운 눈물, 행복한 눈물입니다. 앞으로 아버지랑 잘 지내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할 말이야. 어머니가 아버지도 바라봅니다. 여보도 딸을 잘 부탁해. 그럼, 우리 딸인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구나. 어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어. 바람이 살짝 불어옵니다. 차가울 법한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차 마실까? 딸이 보온병을 엽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퍼집니다. 맛있다. 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응,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 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강가에서 1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함께 앉아서 강물을 보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만 그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즐겁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 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좋았어요. 나도. 가족이 함께 웃습니다. 며칠 후 평범한 일상이 계속됩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딸은 어머니와 함께 옛날 드라마를 봅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시지만 표정은 평안합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행복해요,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완전해진 게 언제만이야. 아버지도 행복해 보입니다. 10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어느 조용한 아침, 어머니가 평화롭게 잠드십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으시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마치 편안한 잠에 빠지듯이 아버지와 딸이 조용히 지켜봅니다. 엄마 정말 편안해 보여. 응, 정말 편안해 보여. 슬프지만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작은 장례식을 치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가족장이에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간소하게 강가에서 하얀 꽃잎을 뿌립니다. 엄마, 편안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꽃잎들이 강물에 떠내려가며 어머니를 하늘로 배웅합니다. 몇 달 후, 아버지와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엄마 몫까지 해야지. 네, 아버지. 매일 아침 어머니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십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봄이 왔습니다. 강가에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산책을 합니다. 엄마가 보고 계실 것 같아. 그럼, 분명히 보고 계셔. 행복하다고 하실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강물이 따뜻한 봄바람에 반짝입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합니다. 가족은 이런 거구나. 함께 있을 때도 떨어져 있을 때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딸이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도. 아버지가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는 것. 아버지, 고마워요. 뭘?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저도 이제 아버지를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아버지와 딸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 사진이 있는 따뜻한 집으로.
가족의 사랑이 가득한 집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아버지와 딸의 새로운 시작은 계속됩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어머니의 몫까지 함께 나누며 그렇게 가족은 계속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요. 가족 간의 작은 오해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면 그 상처도 더 깊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작은 관심과 진심이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